안녕하세요.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과 거버넌스로 강의를 진행한 OSBC 배경석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 해외 국가나 국내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다음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이나 조직에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 국가들의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전환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더불어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권역은 이제 유럽으로 왼쪽에 영국, 그리고 아래 러시아 등의 국가가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으로서 국가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비슷한 정책적 변화를 거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공공부문 확산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들 선도국의 공통된 정책 기조는 그 공개 소프트웨어 장려를 위한 정책 활동이 공개 소프트웨어 범위보다 더 큰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틀 안에서 구체화하고 관련된 정책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개별적인 주제로 취급되던 전자정보, 클라우드 컴퓨팅, 오픈 거버넌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이런 개방성이란 가치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이런 기술의 통합의 재료로 공개 소프트웨어 가치를 높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 주요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전략은 소프트웨어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 표준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조달 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해서 개발한 소스 코드나 그리고 그러한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여서 누구나 재사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과 개발을 권장하기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개발 결과물의 코드 재사용성 강화,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공공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자의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선도 국가 중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적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연방 기관의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해서 재사용을 장려하는 연방 소스코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소프트웨어 공유 웹사이트인 code.gov라는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서 정부 기관들과 공공부문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과 관련된 활동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각 기관은 매년 새로운 맞춤 개발 코드의 최소 20% 이상을 GitHub을 통해 최소 3년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code.gov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는 총 6,400여 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등록된 프로젝트들의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관에게 메타데이터 입력을 강조하여서 별도의 제이슨 파일 형태의 템플릿을 제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code.gov 운영 주체인 미국 연방조달국은 타 정부기관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서 그 코드점 고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미국 연방조달국은 그 내에 18F라는 팀을 운영해서 공공기관들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및 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혁신 도입을 위해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을 공개하고 데이터 분석, 혁신,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 IT 등 22개의 TT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TTS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가이드라든지 TTS 핸드북 등과 같이 개발 지원을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서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 불리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탐사 및 발견을 위해 개발된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나사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부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개발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교통부는 최근 늘어나는 그 공유 차량, 쉐어카나 그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이런 보통 저희가 타는 그 스쿠터나 아니면 공유 자전거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런 기기들의 환경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교통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인 오픈 모빌리티 재단을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표준을 주도하였고 그와 관련된 플랫폼을 개발하고 API와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로 활용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등 공개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기관들의 여러 활동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모든 IT 관련 사업 발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영국 국무조직실 산하 전자정부 담당 조직에서 이런 IT 발주 관련 정책의 개방형 표준 준수 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런 IT 계약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공공기관들 간 협력 가능한 개방적인 IT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IT 사업 발주 시 이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시스템 통합 등 명확한 목표와 비용 절감 기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정부 통합 사이트인 gov.uk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및 개발 원칙을 제시한 이런 테크놀로지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는 지침을 공개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기술 설계, 구축, 구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고 소스 코드 오픈 및 그리고 소스 코드 재사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역시 공공의료 및 사회보험 관련 혁신을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 조직인 어떠한 조직을 설립하고 그러한 개방형 표준이나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여서 직접 만든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해 누구나 재사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혁신 의료 기술이 나올 수 있도록 2018년부터 Code for Health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Code for Health에서 만든 기술은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여 공개 소프트웨어로 배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해군 역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투자하는 정책 과정에서 혁신 기술 개발 프로젝트인 넬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AI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해군에 필요한 기술 환경과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 문화를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에 맞는 그런 민첩성을 주고 데이터 인프라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영국 해군은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직접 개발한 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연합 역시 2014년 주로 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공개 소프트웨어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래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략,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트래티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조달할 때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이 더 많은 공개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전문 지식의 공유 및 재사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스트래티지는 개방적 사고, 변형, 공유, 기여, 보안, 통제권 유지의 6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오픈소스, 이 공개 소프트웨어 원칙에 기반을 둔 내부 작업 문화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통해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 공개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전략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호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의 그 활용 증대에 맞춰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쭉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국가들, 해외 국가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책에서 공통된 기조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든 내용들을 재사용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하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설정하고 기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아마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미래에 그런 기술 선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이제 미래에 기술을 선도를 하고 리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2003년부터 이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러한 오픈소스,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고 2004년에는 이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에는 전자정부 사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등 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2003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도 리눅스 서버가 채택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였고, 그리고 2007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더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이러한 어떠한 공공 부분의 예산안을 작성할 때 그러한 세부 지침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병행 검토할 수 있도록, 만약에 DB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공개 소프트웨어 DB 역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서 이제 예산안 작성할 때 그 내용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2012년에 마찬가지로 공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서비스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정을 하였고, 그리고 정부 클라우드 추진 계획에 2017년까지 공개 소프트웨어 50% 이상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는 등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제3차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을 수준함으로써 더 공개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더 개정하고 더 마련을 하였고,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국가정보화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공공부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제4차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가 더더욱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최근에 2019년, 2020년에는 이러한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할 때 대가 산정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안에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등 관련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2020년에 진행하였던 그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조항이 시행이 되는 등과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그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제가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로 오픈업, 이전에는 공개 소프트 역량 프라자라고도 하였고, 현재는 오픈업이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업이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하는 조직 운영을 통해서 비단 공공 부문만 뿐만 아니라 지금 맨 위에 개발자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개발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에 참여하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유를 하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의 협업 문화를 이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모든 바탕을 통해서 전문 인력이 되고, 그러한 내용을 이런 전문 인력이 되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개발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든지 개발자 대회라든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거버넌스 컨설팅, 그리고 뭐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검증, 그리고 창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업들에게 이러한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공 부분에서도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더 활용하고
더 공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역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오픈업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운영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해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업하고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유를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공개 소프트웨어의 가치 그리고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소프트웨어의 기회 등은 제가 지난 시간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렇게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는 이미 지난 시간에 기업들 역시 이제 인지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업이나 기관 등의 이런 조직들에서는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을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체계 혹은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 체계를 보통은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SPO라고 해서 오픈 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하고 그런 이 조직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OSPO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OSPO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하면 공개 소프트웨어에 사용할 때 법적인 이슈나 보안에 대한 이슈 없이 잘 준수하고 위험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준수,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 뭐 기관이나 기업 내에 개발자가 외부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서 그리고 그 기업 내에서 필요로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사내 프로젝트를 어떻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어떻게 공개 소프트웨어로 공개해서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지 등과 같은 모든 전반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의 준수 활동, 기여 활동, 공개 활동 등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러한 OSPO라는 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OSPO는 이러한 세 가지 활동, 컴플라이언스, 기여, 공개를 관리하는 어떠한 조직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어떻게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하고, 기여 활동을 하고, 공개 활동을 할지 이런 OSPO가 전략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SPO는 기업이 공개 소프트웨어에서 최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OSPO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OSPO는 이를 통해서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동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기업이 OSPO를 운영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에
여러 가지 효과를 걷어갈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유치하고, 그리고 기존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하고 혁신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이나 아니면은 기여나 협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 등의 혁신, 수정 등 같이 혁신 추진을 가속화할 수가 있고, 또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집중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공개되어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 이외에 비즈니스 로직 작성에 더 개발자들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그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더 집약적으로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당연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잘 배포하거나 혹은 어떠한 프로젝트에 이제 잘 기여를 해서 그 주요 메인테이너나 컨트리뷰터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리더십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수익 창출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 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공개 소프트웨어 가치를 깨닫고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에 대한 니즈를 깨닫고 이런 OSPO 등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OSPO 조직을 구성하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이러한 OSPO에 대한 니즈를 깨닫고 이런 조직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이제 OSPO를 조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SPO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정리를 하자면 컴플라이언스 준수, 그리고 기여 활동, 컨트리뷰션, 그리고 릴리즈, 공개 활동 등을 모두 관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체인이라고 해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픈체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기업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해야 할 활동들을 더 간단하고 일관성 있게 만들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OSPO에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픈체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B라는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더 만들어서 더 추가 개발을 해서 또 C라는 기업에게 제품을 이제 납품하고, 그리고 C라는 기업은 그걸 더 추가를 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등과 같이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이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면 그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은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있게 되고, 이 라이선스는 말 그대로 저작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설정해 놓은 라이선스를 잘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라이선스를 잘 준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에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그리고 그러한 컴플라이언스 공개 소프트웨어 전체 공급망에 이러한 구축을 해서 신뢰성을 주고자 가이드하고자 이런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사실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2016년에 유럽의 한 공개 소프트웨어 컨퍼런스에서 퀄컴의 공개 소프트웨어 번호사인 데이브가 한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 모든 구성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오픈체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시작 당시 퀄컴을 포함한 시멘스, 윈드리버, ARM, 어도비 등과 같이 다수의 기업 글로벌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는 워크그룹 형태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전체에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오픈체인 코리안 워크그룹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활동 및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오픈체인 코리안 워크그룹의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떠한 소프트웨어 공급망에서도 이런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파 정보통신산업진흥에서도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오픈체인 해설서 등을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픈체인 해설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설서를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또 나중에 최근에 2020년 12월 작년 말에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국제 표준 iOS에 등록이 되어서 실제로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이 이런 iOS 인증 내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OS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될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인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iOS 인증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NC소프트나 삼성 등과 같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이미 iOS 자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체인,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오픈체인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로고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오픈체인 코리안 워크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오픈체인 상세 스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자체 인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체인 요구사항, 이런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2.1로 다시 제작돼서 배포가 되었고, 이런 내용들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 핵심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이나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회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고, 그리고 기업이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달성을 위해서 꼭 수행해야 할 6가지 주요 요건에 대해서 그러한 설명을 담았고, 기업이 이 일을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꼭 수행해야 할 6가지 주요 요건에 대한 6가지는
공개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리소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정의나 지원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 검토 및 승인을 관리하는 전체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 개발 과정에서 그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검토 및 승인을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런 컴플라이언스 결과물 생성 및 제공을 위한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참여나 공개 활동에 대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오픈체인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요건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와 같은 6가지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해외 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정책적 움직임, 그리고 기업에서의 움직임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나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왜 일어나냐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개 소프트웨어가 발전이 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률이 늘어나고 활용에 대한 참여나 그리고 협업 그리고 공개 활동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나 기업의 거버넌스 활동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를 다시 말하자면 또 공개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발전이 잘 되고, 그리고 미래의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맞춰서 잘 활동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